당신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화면, 그곳에서 쏟아지는 빛은 단순한 시각 정보가 아닙니다. 그 빛은 시간이 멈춘 세계에서 온 존재입니다. 당신의 눈에 닿는 모든 광자는 탄생과 죽음을 동시에 경험하는 불멸의 전령이죠. 그들은 과거도 미래도 없이 영원한 지금만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이제 빛의 진정한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주 탄생 직후 극도로 뜨거웠던 초기 우주에서 첫 번째 원자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온도가 약 3000켈빈까지 떨어진 그 순간 자유롭게 떠돌던 전자들이 양성자와 만나 수소 원자를 만들어냈죠. 이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바로 최초의 빛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빛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수백 년 동안 과학자들을 괴롭혀온 근본적인 의문이었어요. 17세기 네덜란드의 천재 과학자 크리스티안 하위헌스는 빛의 굴절과 반사 현상을 관찰하며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빛이 물 위의 파도처럼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아이작 뉴턴이라는 거대한 벽이 나타난 거죠. 뉴턴은 하위헌스의 파동 이론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만약 빛이 파동이라면 소리처럼 모서리를 돌아서 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빛은 작은 입자들의 흐름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턴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어요. 그의 입자 이론이 100년 넘게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죠. 하지만 1800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영이라는 영국의 과학자가 혁명적인 실험을 수행한 거예요. 두 개의 좁은 틈을 통해 빛을 비춰본 것이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뉴턴의 입자 이론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간섭 무늬였어요. 밝고 어두운 줄무늬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 나타난 거죠. 이는 두 개의 파동이 만나서 서로 강화되거나 상쇄되면서 생기는 현상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과학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빛이 파동이라는 증거가 점점 더 많이 쌓여갔죠.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큰 의문이 남았습니다. 빛이 파동이라면 무엇이 진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답은 19세기 후반 스코틀랜드의 천재 물리학자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에게서 나왔어요. 맥스웰은 겉보기에 전혀 다른 두 현상인 전기와 자기가 실제로는 하나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생긴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맥스웰은 이를 하나의 통합된 수학적 체계로 완성했어요. 그런데 맥스웰이 자신의 방정식을 진공 상태에 적용해 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기장을 살짝 건드리면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고 이 자기장의 변화가 다시 전기장을 변화시키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연못에 던진 돌멩이가 만드는 파문처럼 이 전자기적 교란이 공간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전자기파의 속도였어요. 맥스웰이 계산해 본 결과 그 속도가 빛의 속도와 정확히 일치했던 거예요. 이 순간 맥스웰은 깨달았습니다. 빛이 바로 전자기파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보는 빛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를 재생산하면서 공간을 가로지르는 파동이었던 것입니다. 맥스웰의 이론은 또 다른 예측을 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빛 외에도 파장이 다른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들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 예측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인리히 헤르츠가 최초로 전파를 발견했고 이어서 엑스레이, 감마선, 마이크로파 등이 차례로 발견되었어요. 20세기가 시작될 무렵 빛의 정체가 완전히 밝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빛은 전자기파였고 맥스웰의 이론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듯했죠. 하지만 물리학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충격이 기다리고 있기 마련이에요. 그 충격은 광전 효과라는 현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금속에 빛을 비추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이었는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빛의 세기를 아무리 강하게 해도 빨간색 빛으로는 전자가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반면 약한 파란색 빛도 즉시 전자를 방출시켰죠.
맥스웰의 파동 이론으로는 이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푼 사람이 바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었어요. 1905년 아인슈타인의 기적의 해였습니다. 그는 빛이 연속적인 파동이 아니라 에너지 덩어리, 즉 양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어요. 각각의 빛 양자는 빛의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빨간색 빛의 양자는 에너지가 낮고 파란색 빛의 양자는 에너지가 높다는 것이었죠. 이 에너지 덩어리들은 1926년 길버트 루이스에 의해 광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광자라는 개념은 곧 다른 실험들로도 확인되었어요. 아서 콤프턴의 실험에서는 엑스레이가 전자와 충돌할 때 마치 당구공처럼 행동한다는 것이 밝혀졌죠.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빛이 입자라는 증거가 늘어날수록 파동이라는 증거도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영의 이중슬릿 실험은 여전히 유효했고 간섭과 회절 현상들도 명확히 관찰되었어요. 과학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빛이 도대체 파동인가 입자인가? 해답은 프랑스의 귀족 출신 물리학자 루이 드 브로이에게서 나왔어요. 드 브로이는 1924년 자신의 박사 논문에서 파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빛뿐만 아니라 전자와 같은 입자들도 파동의 성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었어요. 자연계에는 순수한 파동도 순수한 입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양자적 존재라는 혁명적인 아이디어였죠. 1929년 실험으로 드 브로이의 예측이 확인되었고 그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물리학이 탄생했어요. 하지만 양자역학은 더욱 기괴한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단일 광자나 전자를 하나씩 이중 슬릿에 통과시켜도 여전히 간섭 무늬가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이는 하나의 입자가 동시에 두 슬릿을 모두 통과한다는 의미였죠. 양자역학의 발전과 함께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폴 디렉은 양자역학과 특수상대성 이론을 결합하여 양자장론의 기초를 닦았어요. 이 이론에서는 모든 것이 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전자장의 파동이 전자이고 광자장의 파동이 광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미국의 천재 물리학자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또 다시 바뀌었어요. 파인만은 양자전기역학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완성했죠. 파인만의 관점에서 전자기력은 광자의 교환으로 설명되었습니다. 두 전자가 서로 밀어내는 것은 그들 사이에서 광자를 주고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기묘한 일이 벌어져요. 한 전자가 광자를 방출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나고 다른 전자가 그 광자를 흡수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언제 이 두 전자가 광자를 교환하기로 약속한 것일까요? 파인만과 그의 지도교수 존 휠러는 놀라운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거래적 해석이라는 것이었죠. 이에 따르면 두 전자는 시간을 가로질러 서로 악수를 한다는 거예요. 한 전자는 과거에서 신호를 보내고 다른 전자는 미래에서 응답을 보내서 광자 교환에 합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리지만 양자역학의 수학과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 당신 눈 속의 전자와 그 별 대기 속의 전자가 시공간을 가로질러 대화하여 광자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는 뜻입니다. 수십억 년의 시간과 수십억 광년의 거리를 뛰어넘는 우주적 악수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서로 움직이는 광자에게는 시간이 멈춰버립니다. 17세기 올레 뢰가 목성의 위성 2호를 관찰하여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는 것을 발견한 이후 빛과 초당 30만 킬로미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인슈타인은 더 나아가 이 속도가 우주의 절대적 한계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에게는 시간이 정지한다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죠. 이는 우주 탄생 직후에 만들어져 수십억 년을 여행해온 광자라 할지라도 그 광자 자신에게는 단 한순간도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관점에서 보면 탄생과 죽음이 정확히 같은 순간에 일어나요. 수십억 광년을 여행했다고 해도 그 거리는 광자에게는 0입니다. 별들의 탄생과 죽음, 은하의 형성과 소멸, 생명의 출현과 진화 등 우주의 모든 장대한 역사가 광자에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대학은 표준 모형이라는 이론으로 우주의 거의 모든 현상을 설명합니다. 24개의 양자장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전자기력, 양력, 강력 등 모든 기본 상호작용이 입자들의 교환으로 설명되어요.
양자 역학은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를 품고 있습니다. 파동 함수의 붕괴, 양자 얽힘, 불확정성 원리 등 우리의 직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죠. 파인만 자신도 양자 역학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양자 역학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했을 정도예요. 하고 양자 역학은 현대 기술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레이저, 트랜지스터, 컴퓨터, 스마트폰 등 우리 일상의 모든 전자기기가 양자 역학의 원리로 작동해요.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 양자 암호 등 미래 기술들도 양자 역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빛의 정체를 찾는 여정은 결국 우주 자체의 본질을 이해하는 길이었습니다. 뉴턴의 입자 이론에서 시작하여 맥스웰의 파동 이론을 거쳐 아인슈타인의 광양자 가설과 드브로이의 물질파 개념까지 각각의 발견은 우리의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어요. 오늘날 우리는 빛이 파동도 입자도 아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양자적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빛은 정보의 전달자이자 시공간의 구조를 드러내는 열쇠예요. 우주의 가장 먼 곳에서 온 빛을 통해 우리는 138억 년 전 우주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블랙홀 근처에서 휘어진 빛을 통해 중력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눈에 들어오는 수많은 광자들이 각각의 놀라운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태양에서 8분 전에 출발했고 어떤 것은 수십억 년 전 먼 은하에서 시작된 여정을 막 끝내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모든 광자들에게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은 영원한 현재 속에서 우주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불멸의 전령인 것입니다.